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이 좀 다시 조금 쌀쌀해졌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기는 별로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독감은 아프다던데 저는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코가 계속 막혀서 코로 숨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코로 숨쉬는 장면을 몇 번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자산 가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웃겨요.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주식시장 큰 조정은 아니었는데 채권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조정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채권시장 조정이 그 전일 대비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슬슬 내려갔는데 웬걸 지금 전일 대비로 거의 7bp 가까이 금리가 올라버렸어요. 10년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금리 왜 이렇게 올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기 유동성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그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도 그렇고 좀 어떤 결을 한번 찾아본다면 말이죠.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가 깨지면서 3%대까지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가진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어때요? 플러스가 낮겠죠. 그죠? 그런데 단기 유동성의 문제가 조금 생기자 어떻게 되나? 단기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자 바로 그 현금을 확보해야 됐고 이번에는 현금 확보가 어디서 됐느냐? 네. 채권에서 좀 된 것 같은 느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은 그 섹터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플로어가 다 달랐다는 거죠. 주식쟁이들은 보통 주식을 하고 채권쟁이는 채권을 하고 옵션쟁이들은 옵션을 하고 뭐 이렇게 저건 저거를 하고 이렇게 각 나눠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그 심증 하나는 이놈들이 이거 트레이딩에 AI 쓰는구나 라는 심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딩에 AI 쓰네. 이것들 봐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영역이 아닌 것까지 AI는 뭐 하겠어. AI로 넣으면 그냥 막 넣는 거지.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I로 하는데 뭐가 필요가 있나? 뭐 어떤 분야 특정 뭐 걔네가 뭐 무슨 심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데이터 값 주는 대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이거 트레이딩 시장에 이거 AI 붙었나 보다 이거 라는 심증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먹게 되네요. 그래서 애들이 AI로 하니까 무슨 뭐 주식 채권 뭐 옵션 뭐 다른 코인 뭐 이런 거를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다 같이 가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레이딩의 세력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쓰고 있죠.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한쪽이 예상을 빗나가서 무너지면 마진콜이 납니다. 한쪽 부분에서. 마진콜이 나면 어떻게 그걸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갚아? 그쪽에서는 팔아도 마진콜이 나니까 못하고 딴 데서 돈 땡겨와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심하게 들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일부 트리거가 코인 시장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코인 시장 지금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 최근 사안들을 보면 이 83,000불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그 넥라인에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반등해서 이제 9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어제 하루 만에 그냥 툭 하고 다시 지금은 이제 또 넥라인 근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다시 반등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툭 하고 상당폭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부채로 연결된 세상이라고 보면 도대체 왜 또 그러느냐. 어제 이제 조금 이제 얘네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은으로 가는 것 같다. 이제 원자재로 가는 것 같은 걸?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장 마감 전에 한국 마감에서 끝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본 애들이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빌드업? 금리 인상의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것. 얘들이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금리 인상할 거야.
아니 얘네가 지금 잠깐 이 상황을 표현을 해드리면 이 좀 전문가분들한테는 이런 표현 필요 없겠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 딱 이런 거예요. 야, 나 진짜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나 한다니까. 나 진짜 한다. 진짜 한다. 진짜 할 거야. 이러고 진짜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할 건데 그 시장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고 참나 뭐 이런 느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약간 근데 이제 이번엔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할 것 같으니까 그 어제 그 환 보죠. 네, 환에서 보면 아 진짜 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자 그렇게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하루 만에 지금 0.7엔 정도죠? 거의 맞죠? 0.7엔 굉장히 큰 폭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뭐 0.7엔이면은 0.5%잖아요. 환율이 0.5%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강세인가요? 아무래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통화가 가치가 강세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왜 떨어졌어? 와 그동안에 엔하고 저 껌딱지처럼 붙여당겼는데 오히려 약세야. 오 요거 정말 특이하네. 이게 정말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보겠고요. 위안화대로 계속 그 7.1 밑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일단 숨고르기는 들어갔습니다. 강세로 가다가 약간 숨고르기 좀 넘어갔고 그래서 달러의 약세는 엔화 강세에서 유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화 강세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돌아간 것이고요. 어제 우에다 가지고 총재가 경제가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 금리는 지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완화적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화적 기조는 유지하지만 금리는 인상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12월에 인상을 할지 1월달에 인상을 할지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솔직히. 예, 12월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시장은 금리 인상한다. 요 발언이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은 경기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는 인상할 것이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받고 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구나 하면서 지금 단기 유동성이 다시 조금 더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갑자기 그 자산 가격의 함몰, 일부 함몰에 의해서 마진콜, 그리고 마진콜이 난 이유는 부채 레버리지 매입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어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중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기와 과열 조심이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지금 인민은행이 직접 자기 사이트에서 밝혔어요. 리스크 방지와 통제의 새로운 도전과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불법 모금, 사기, 불법 해외 자금 이동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한 번 더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 자체가 레버리지의 양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매우 취약한 시장이 이 코인 시장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코인은 정말 매각 규퉁에 사실상 기존의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도 아닌 시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먹어 들어오는 본 시장을 먹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흐름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은값이 그 대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은값이 전일 대비 또 다시 58이에요. 네, 금은 이제 저리 가라야. 금은 저리 가고 은이 뭐라고 내가 금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금빛이 찬란하지. 네, 은께서 나는 금빛 찬란한 존재야라고 얘기하듯 가격이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은 어떤 투기적 자산이 원자재까지 붙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고 구리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일 갱신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참 자, 그래서 본질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본질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본질은 뭐냐? 시장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AI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 가스 가격하고 가스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면, 앞서 그 원자재에서 다른 그 유가 이런 거는 거의 오름이 없는데, 자 보시면 미국 가스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예. 왜일까요? 유럽 가스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유럽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올라서 한번 난리 났었죠. 좀 뭔가요?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데 뻥뻥 막 우리 보고 막 사가라고 막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스 값이 왜 오를까요? 맞습니다. 가스 터빈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AI 관련해서 그 전력 문제가 가장 큰데, 전력 문제가 큰데, 그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발전 방법은 원자력? 아니지. 원자력은 얼마 걸린다고? 몇 년 걸린다고. 그럼 뭐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빠르게. 예를 들어 그냥 저기 뭐 사막 근처에다가 이렇게 민원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빨리 데이터 센터를 할 거야 하면 이제 전력이 가장 문제인데, 일단 송전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데 송전 시스템도 제대로 없어. 미국의 뭐 발전소에도 끌어당길 것도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심어야 되죠? 전력 발생 발전소를 심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건요,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태양광을 패널을 사가지고 와서 쭈르륵 박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박으면 일주일이면 다 박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은. 그죠? 쫙 박으면 되잖아. 기계 가지고 와서 탁탁탁탁탁탁탁.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풍력 타워도 다 만들어진 거니까 갖고 와서 쭉 갖고 와서 똑 하고 심으면 되잖아. 그것도 시간 많이 안 걸리죠. 문제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즉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지 마음대로 해요. 아니 비 오는데 무슨 태양광이 발전이 되겠어. 그죠? 그다음 바람 한 점 없는 때 무슨 풍력 발전이 되겠어. 이런 그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옆에 메꿔줘야 되는 발전소가 하나 있죠. 뭐죠? 가스 발전소입니다. 가스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는 한번 떼면, 여러분 그 어린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 나이 또래는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조개탄이라는 걸 떼었어요. 그 석탄 석탄 난로거든요. 그게. 와, 난 내가 몸집이 커가지고 어렸을 때 이 키가 6학년 때 키거든요. 예. 뭐 그래서 작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어깨가 작은 거예요. 어깨가 작아서 키가 작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실제 보신 분이 다들 놀래. 그래서 자, 그렇게 작진 않아요. 한국 표준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조개탄 그거 끄기 얼마나 힘들어. 안 꺼진다고. 아유, 원자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이제 세운데도 시험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태양광하고 풍력이 발전이 막 빵빵 되면은 그때는 발전을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조개탄이 아닌데 석탄으로 다 발전을 한번 하면은 이게 끌 수가 없단 말이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빈 곳만큼만 쫙, 우리 가스레인지 보시면 압니다. 가스레인지, 집에 가스레인지 항상 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켜고 싶을 때만 탁탁 켰다 껐다 하잖아요. 발전소도 마찬가지야. 가스 발전소는 켰다 껐다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의 저런 가스 가격 상승은 아무리 봐도 미국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스 터빈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뭐 때문에? AI 때문인 거지 뭐 100%. 예. 자,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관련된 근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차트를 제가 조금 잘못 뽑아왔는데 일단 수출입 무역 수지부터 한번 볼게요. 무역 수지 보시면은 97억 달러가 흑자났어. 와, 끝내준다, 그죠? 11월. 근데 우리 그 옆에 보면은 원화 약세의 원인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 전월은 얼마였지? 수출입이? 전월은 수출입이 60억 달러 흑자였단 말이죠. 근데 10월 달이잖아.
10월 달에 외화 유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주식하러 간 게 60억 달러. 야, 무역에서 벌어둔 돈 다 나가네. 어? 옛날에는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일부러 여행 가라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여행이 아니고 그냥 야, 투자한다고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은 사실은 11월은 외국으로 얼마나 나간지 모르겠으나 뭐 97억 달러 정도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냐 97억 달러가 보시면은 밑에 이제 수출액 보시면은 전년 동월입니다. 전년은요 수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예요. 이미 작년도에 HBM 같은 거 엄청 팔렸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8.4%입니다. 엄청 늘었죠. 네, 엄청 늘은 겁니다. 전년 대비 8.4%면 많이 늘은 거죠. 자, 이 대부분 다 어디 때문에? 네, 이거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가격 보시면 알아요. 엊그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출 평균 단가가 왕창 올라갔거든. 갑자기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 비싼 반도체를 많이 팔았고 또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출입 그 전년 동월 그거 이제 8월 달치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달치하고 거의 비슷해. 10월 달치하고도 이게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MCP를 제외하고 대부분 D램, 모듈은 뭐 HBM이라고 보시면 되고 낸드, SSD가 다 이건 10월 달하고도 거의 그렇습니다. 전월 대비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항공 마감에서 숫자는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한 차트예요. 이렇게 지금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 다 뭐 때문에? AI 때문이다. 자, AI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설비 증설이 있고 한쪽은 이쪽이니까 머물려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근처 가운데 AI 근처 가운데 머무는 게 맞겠다 했는데 오늘 또 손마사유시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 항변 같은 인터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식 왜 팔았어? 이거죠. 우리는 너무 궁금하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궁금했겠죠. 그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팔았냐? 아니 이게 AI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팔았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을 단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지만 다만 오픈 AI 등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팔았다.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아주 감상적인 표현을 하셨어. 진짜로 흘렸을까?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그 반도체 설계 업체 엠퍼 컴퓨팅 뭐 인수도 했고 오픈 AI에 대한 추가 투자도 계속할 거다라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거품론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거품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AI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의 10%를 창출할 수 있다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누적 지출도 충분히 상쇄할 것이다. 거품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거품이 어디 있냐. 그리고 저희는 뭐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조심할 때 위기가 오는 적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심하고 있을 때 큰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다들 조심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기술자들의 보는 미래와 투자자들의 보는 미래가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미국의 주주환원 주주환원의 그 어떤 문화, 그러니까 그 주주자본주의의 어떤 그 토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돼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설명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미국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ISM하고 조금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워낙 더 선호하니까요. 지난달 48.7에서 48.2, 기준점은 50. 그러니까 아직 좀 수축적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구매자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수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46.0에서 44로 떨어졌고요. 물가 지수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58에서 58.5 이렇게 나왔고,
신규 주문은 49.4에서 47.4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고공지수, 다른 경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ISM 제조업 관련 설문조사에 답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용들이 물론 이제 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라는 얘기보다는 힘들어요 하는 얘기를 더 자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근데 그냥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동차 같은 쪽은 우리는 관세 환경으로 인해 더욱 영구적인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감축, 주주를 위한 새로운 지침, 그리고 미국 수출을 위한 해외 생산 시설 추가 개발이 포함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에서는 관세 인상, 정부 폐쇄,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환경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컴퓨터 및 전자제품, 관세와 양육 비용에 기반한 장기 소싱 결정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또는 해외 소싱은 미국 생산 제조에 비해 여전히 가장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현재 델타가 줄어들어 마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전기 장비, 가전제품 및 부품 쪽에서 말한 설문, 무역 혼란, 언제든 국제 파트너와의 무역은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미국 수출을 시도할 때 제가 수입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점점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업체들 또한 해외에서 변화하는 규정과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쪽, 석유, 석탄, 화학, 이런 쪽은 뭐,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어찌되었거나, 지금 분위기가 이제 아까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진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딱 어디만 빼고, AI만 빼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본시장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그 레버리지에 의한 혼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물 경제는 전반적으로 그냥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AI만 집중 투자를 하면서 거기만 뜨거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불균형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를 이쪽을 보면 내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쪽을 보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뜩이나 뜨거운 데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죠. 이쪽에서는 버블 발생 가능성도 좀 있다. 진짜 버블이, 지금은 버블이 아니지만 진짜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갑자기 툭툭 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른 자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지금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심지를 켜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엔화의 흐름을 보시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수록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